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난. 거기 계단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러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 자, 반갑습니다. 트래블컷의 레알 블라슨입니다. 오늘 이렇게 공원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 오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컨텐츠는 저희 지인이긴 하지만 굉장히 미녀 백패커 분을 초대해서 그분이 사용하시는 장비 한번 훑어보고 간단한 토크를 하면서 어떻게 백패킹을 시작하셨고 또 어떻게 백패킹 하고 계시는지 정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예진이랑은 저랑은 한 3년 전쯤에 이제 백패킹 크루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 사이에 뭐 자주 따로 보기도 했고 같이 백패킹을 가기도 하고 해서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얼추 알고 있지만 먼저 배낭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꺼내보면서 우리 예진이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나는 이거 어떤 배낭인지 알고 있지만 한번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배낭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줄래? 이거는 베러 위켄 버전의 케일의 마리라는 제품이고, 베러 위켄드 버전인데 이게 버전이 되게 많아요. 근데 노란색은 맨 처음 났을 때 베러 위켄 버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을 좋아해서 노란색 27에서 한 35리터 정도 사이의 가방입니다. 보통 우리 백패킹이라고 하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보통 보면 막 50리터, 뭐 적게는 50리터, 많게는 80리터 이런 배낭을 많이 준비하는데, 지금 아까 몇 리터라고 했지? 30리터 정도? 최대 하면 이제 35리터 정도. 최대 35리터. 네. 근데 지금 롤탑 당식인데 아직 여유공이 굉장히 많이 남았단 말이지. 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과연 이 안에 도대체 텐트랑 침낭과 매트가 다 들어갔는지 굉장히 조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일단 전면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먼저 설명. 일단 전면부터 꺼내볼게요. 전면에는 이거 스트링으로 이렇게 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앞에 이 메쉬망에는 제가 날지는 꼭 들고 다니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물을 넣으면은 따뜻하게 이제 몸에 딱 지니고 자면은 이제 되게 좋아서 날지는 항상 들고 다녀요. 이거 날진 들어있고, 그다음에 접이식 물통. 에버뉴 거고 이거 900ml짜리거든요. 가볍고 접이식이라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니고,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이제 필수품이니까 보조 배터리 항상 들고 다니고, 여기 앞에는 이제 뭐 안에다가 크레모아 랜턴, 랜턴 이거 들고 다니고, 여기 안에 각종 케이블 선 같은 거 이제 여기 넣어두고, 조그마한 집세개 넣어두고. 앞에 행동식은 제가 사코슈나 아니면은 이렇게 앞주머니 항상 넣어서 다니는데, 파워젤이라든지 아니면은 초코바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배낭 보면은 왼쪽 편 사이드까지 쭉 크게 메쉬 포켓이 하나가 있고, 오른쪽 편에 또 메쉬 포켓인데 보통 여기는 물을 네, 넣어서 다니겠지. 네, 여기 물 넣어서 다니고, 여기 이제 행동식이랑 오케이. 기타. 그 전에 이거 이제 스틱도 원래 네, 바깥에 이렇게 매달고 있었는데 이거 제가 뺐어요. 그래서 스틱 네, 들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방은 롤탑 방식인데 지금 위에가 좀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여기 하나 체결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장점이거든요. 위로부터 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래에서 중간에 이렇게 열 수 아래에서도 위로 열 수 있고. 네. 그럼 아래쪽에 있는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수 있는 있는 약간 그 장점. 일단 그래서 위에서부터 열어서 전면 개방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완전 열어지는. 네, 완전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패킹이 돼 있는데 네. 일단 위에서부터 설명을 네. 해봅시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여분옷을 제가 이제 넣어서 다니거든요. 여기 안에는 하드쉘이랑 이제 양말, 그 다음에 뭐 몸 이제 젖으면 속옷 같은 거 여기다 넣어 다니고, 여기는 이제 기타 정보들 들어있는데 뭐 안에 물티슈라든지 아니면 뭐 선크림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서 다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니모 조르 S 사이즈. S 사이즈. 네. S 사이즈면은 엉덩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네, 길이가. 저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저는 조합을 하냐면, 먼저 베개를 이제 풀어서 베개를 먼저 베고, 그 다음 니모 조를 엉덩이까지 한 다음에 발밑에 얘를 두는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좀 바닥이 좀 추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좀 보강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 케일마리에는 뒷판에 이제 이런 얘가 있어요, 스펀지. 그래서 얘를 좀 피면은 이 정도 길이까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제 발 밑에 깔고 자거나 아니면 등에 하나 더 대주거나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니모조르는 자충식 매트입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가 오토 캠핑 이런 데 사용되는 부피가 굉장히 큰 자충식 매트랑 좀 다르게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왔고 무게 굉장히 가벼워요. 실제 무게가 몇 g인지 아나요? 300g. 300g? 일단 나중에 이거는 자막 처리 좀 해주시고 300g. 그리고 이건 저랑 같은 베개인데 이것도 니모 제품이죠. 네. 니모 필로우 엘리트.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베개 중에 거의 원탑인 것 같아요. 사실.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에어 필로우들이 많지만은 이것만큼 편한 필로우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게 제 텐트입니다. 네, 패스파인더인데 지금 제가 일부러 컴팩트하게 만들려고 시트 서밋 되게 좀맨한 후드로이 이 안에다가 넣어놨는데 이것도 무게가 490g이라고 저는 알고 제로그램을 이제 패스파인더 제로그램 텐트죠. 네, 저희 채널에 좀 위에 보면 예전에 리뷰했던 제품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 제품을 우리 예진이가 협찬해 줬었어요. 그래서 패스파인더 JP 모델이죠. 네. 굉장히 가벼운 모델이고. 네. 여기 안에 보면 팩이랑 제가 다 패킹해서 항상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패스파인더를 쓰기 위해서는 결국은 스틱은 필수가 네, 되는 거예요. 네, 항상 맞아요. 세트로 가져가야 되는 네, 것들. 네. 그래서 이제 경량하시는 분들 Z4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패스파인더를 쓰기 위해서는 폴의 길이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Z4는 이제 사용이 불가능한 네, 거죠. 그게 조금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전투 식량을 많이 먹고 산에서는 되도록이면 뭘 안 먹으려고 하는 타입이어서 진짜 최대한 간소하게 끓여요. 이거 윈도 컵도 윈도 네, 접이시 컵이죠. 네, 접이시 컵. 이렇게 펴면은 이제 컵이 되는. 네, 그거랑 그다음에 이거는 소토 윈드마스터인데 제가 이게 점화 장치가 또 고장이 났어요. 원래 잘 고장나는 네, 엄청 잘 고장이 오질병이죠. 나는. 그래서 전 라이터 들고 다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소가스는 주로 한 110g. 작은 거. 네, 저는 하이킹을 해도 1박 2일 정도 이상으로 잘 안 하기 때문에 110g짜리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이 냄비를 들고 다니는데 원래 뚜껑이 있어요. 뚜껑인데 걔도 이제 그다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또 윈드마스터가 굉장히 빨리 이제 끓게 해주기도 하고 필요가 없어서 걔는 뚜껑은 빼고 항상 이제 물만 끓이기 위해서 얘를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 식량을 먹기 위한 숟가락까지. 제로그램 그런가요? 네, 0g 겁니다. 네, 마지막이 이제 저의 침낭인데 0g이라 적혀 있지만 0g이 아닙니다. 이거는 큐뮬러스 제품이거든요. 큐뮬러스 어떤 제품? 라이트 라인이고 그 300g 총 무게는 한 500g 500g. 네 500g 정도 되는 3계절인데 엄청 가성비가 좋아요. 지금 오늘 이제 장비를 구성해 온 걸 보면은 지금 300g 충전량 300g대 침낭 그리고 니모조르 자충식 S 사이즈인 걸 감안했을 때 보면 사실 완전 동계까지는 무리고 네. 사실 지금 11월 달 이제 11월 말 넘어가는 시기에서도 살짝 추울 수 있는 구성인데 맞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다가 뭐를 더한다고 하면 우모복? 우모복 그렇죠. 네, 우모복 정도 더하는데 우모복도 이제 사실 챙기면은 대부분 500g 500g. 네, 그래서 우모복 상하이 다 준비하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모복 상하이를 입고 침낭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침낭의 스펙보다 더 추운 환경에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갈 때는 어차피 우모복은 필요한 상황이니까 가볍게 갈 때 침낭의 스펙을 조금 낮추고 우모복을 추가해서 내한 온도를 올리는 방법도 많이 네. 쓰죠. 네, 많이 쓰고. 저는 이제 때마다 계속 조합해서 뭐 이번에는 좀 더 가볍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추우면은 뭘 좀 더 챙기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최대 무게는 한 5kg는 5kg. 장비의 무게가 5kg고 이제 보통 물은 얼마나 들고 가시죠? 물은 반드시 2리터는 2리터. 네. 물 2리터, 뭐 음식 간단하게 뭐 400~500g 정도 네. 이렇게 하면 전투 총 식량만. 배낭 실제 하이킹 출발할 때 배낭의 총 무게는 약 한 7kg에서 8kg 사이 정도 나오겠네요. 네. 네. 그 정도. 배낭 무게를 제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무게를 받아보면 지금 배낭에는 음식과 물은 빠져 있는 상태고 장비들만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배낭 무게는 한 4.3kg 정도 나왔습니다. 앞에 이제 장비 다 이제 열어봤는데 이제 이미 사실 네가 무슨 장비를 쓰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도 다시 꺼내봤을 때 이게 어떻게 이만한 사이즈로 텐트를 만들고 침낭을 가져가고
총 무게가 배낭이 30리터가 안 된다는 게 아직까지 나는 내 기준에서는 조금 힘든데 싶거든. 왜냐면 일단 나는 사실 덩치가 크니까 침낭도 커져야 라지 사이즈 써야 되지. 그렇지. 매트도 S는 절대 쓸 수 없는. 그렇지. 그렇지. 최소 미디움 써야 되지. 그렇지. 그리고 뭐 텐트도 일단 그때 왜 내가 니꺼 그 패스파이드 빌려 써봤지만 크게 뭐 불편한 점은 사실 없었는데 쾌적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렇지. 내 기준에서는 딱 폭도 거의 딱 맞고 높이도 기어 들어가야 되고 해서 그래서 내 기준에서는 30리터에 심지어 남은 상태로 패킹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근데 실제 네가 쓸 때 불편한 점 잘 없나? 솔직히 말하면 전혀. 왜냐면 일단 장비들이 그러니까 내가 몸이 작으니까 장비들이 작은 게 좀 한 몫을 하는 것 같고 나는 겨우 하룻밤인데 뭐 쾌적함 이런 거를 별로 생각 안 해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제 하룻밤 자는 게 그냥 산을 좀 더 오래 걷고 내일도 걷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하룻밤 묵는 거지. 뭐 캠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산에 가고 비박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방금 약간 화두였는데 결국 이제 백패킹 그 텐트에서 잔다는 행위 자체를 어디에 목적을 둘 거냐에 차이 확 나거든. 그냥 내가 오래 걷기 위해서 중간에 쉬는 역할만 할 것인가 혹은 이 산에서 잔다는 행위 자체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치. 편하게 자고 풍족하게 자고. 근데 일단 네 같은 경우는 그런 풍족하게 자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 장거리를 걷기 위해서 그렇지. 중간에 쉬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지. 오케이. 근데 나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그레고리사의 대바 그거 60m로 60m, 여성용. 시작했는데 내가 빅패킹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빅패킹을 하려는 목적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내려오고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빅패킹에 대해서 이제 많이 찾아봤지.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그다음 이제 책을 하나 만났는데 울트라 라이트 하이킹? 일본 사람이 쓴 책. 맞아. 굉장히 얇은 거. 그거. 그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 뭔가 내가 찾던 답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뭐 거기에 있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옳다? 또 나한테 적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왜 산을 가려고 하는지 왜 숲을 걷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답은 있더라고. 그래서 이래서 경량을 해야겠구나 라고 그때 이제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체력도 지금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됐거든. 오래 못 걷겠는 거야. 무거우니까 무릎도 너무 아프고 오래 못 걷겠고 힘들고 그래서 피하고 싶고 고통스러우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결국은 배낭을 메고 산으로 뭐 백패킹 꼭 산 타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뭐 산이든 바다든 어떤 장거리를 걷게 된다면은 그치. 결국 무거운 배낭은 내 몸의 한계를 빨리 오게끔 만들고 결국 이제 걷는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즐거움을 좀 뺏는 느낌. 반감시키는 그래서 나도 이제 경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제 자신의 체력이 굉장히 좋다면은 뭐 자기가 무겁게 들고 가면 하나도 안 힘든데 한다면 그게 상관없는데 결국 이제 자기 체력이 잘 맞게끔 무게 잘 배분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새로운 장비를 구매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주변 사람들 이제 뭐 자기보다 더 경력이 그치.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장비를 선택하는 편인지 아니면은 혼자서 알아서 뭐 인터넷을 보면 찾아서 찾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쇼핑 보다가 그냥 꽂혔다 이거 사야 돼 그냥 사야 된다 일단 이런 스타일인지. 일단은 아까 내 가방 봐서 알겠지만 솔직히 남들이 사지 말라고 하는 제품도 있고 일단은 내가 인터넷에 엄청 많이 찾아봐. 나는 뭘 찾아보냐면 이제 필파워의 개념이나 이런 거부터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퍼텍스 그게 어떤 재질인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다 찾아보거든. 그러니까 백패킹에서 경량을 하려면은 일단은 나 스스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데 좋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완전 미지수라서 일단은 뭐 다 써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 잘 알아보고 사면 이제 시행착오가 적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자기가 쓰는 장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알아야지 걔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는 완전 부족한 스펙이라는 걸 자기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뭐 사고도 방지할 수 있고.
만약에 산에 갔는데 사고가 나면 이건 진짜 큰일이라서 맞아. 안전에 대한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따뜻 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계절 뚜렷하기 때문에 봄, 가을은 너무 좋지. 대충 준비해가도 맞아. 큰 문제 없고. 근데 여름은 굉장히 더우면서도 혹은 이제 고지대로 올라가게 되면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름 저체온증도 생각보다 많이 많다고. 걸리거든. 땀에 흠뻑 맞아, 젖었거나 맞아. 혹은 뭐 갑자기 계곡에 입수했다가 나와가지고 체온이 확 떨어져서 체온 오는 경우도 있고, 겨울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가는 장소에 정확한지 분명히 맞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럼 결국은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의 환경도 사실 미리 파악을 해둘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무조건 맞아.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장비에 대한 공부도 공부고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공부도 공부고, 그러니까 많은 거를 연구하고 생각을 해야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안전하고 즐겁게 맞아. 하이킹도 할 수 있고 백패킹도 할 수 있는 거 같아. 그래서 뭐 이제 혼자 내가 생각했을 때는 혼자서 뭐 인터넷 찾아보고 제조사 홈페이지 찾아보고 막 공부를 해서 장비를 선택하면 좋은데, 뭐 주변에 이제 경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조언도 함께 구해서 맞아. 무조건적으로 어떤 내보다 경력이 높다고 많다고 해서 그 사람 이 100% 옳은 것도 아니니까 그 사람 말도 수용을 하되 그 본인도 공부를 해서 그렇지. 이제 더해서 맞아. 자신한테 딱 맞는 있는지. 최적의 장비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백패킹 시기가 언제쯤 시작했는지, 몇 년 정도 됐는지. 솔직히 백패킹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 전에는 이제 캠핑은 엄청나게 많이 했었지. 내가 스카우트 활동해서 이제 캠핑은 엄청 익숙한 상태여서 거의 방학 때는 한 달 내내 캠프장에서 자기도 있고, 그래서 별로 나한테는 크게 막 이거를 백패킹을 한다? 캠핑이다? 이렇게 가르는 생각도 없었어. 왜냐면 스카우트 할 때는 항상 하이킹하고 비박하는 게 일이었어가지고 단지 장비를 좀 더 좋게 해서 간다? 그 뿐이지. 그럼 일단 백패킹을 시작하게 된 계기 혹은 입문하게 된 계기는 시작해야지 하고 시작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스카우트 활동을 해왔던 것 때문에 쭉 스무스하게 이어졌다.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러면은 뭐 이때까지 다녀온 곳 중에 뭐 행사도 좀 괜찮고 장소도 괜찮고 이런 행사 경우가 좋았다, 혹시 이런 장소 되게 좋았다, 기억 남는 거 있는지? 너 기억에 남는 거 너무 많지만 제일 최근에 이제 갔다 왔던 그 베러 위켄드가 주최했던 라이터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장거리를 꽤나 이제 한번 길게 걸어봤는데 몇 박 며칠에 몇 킬로 정도? 1박 2일이었는데 그게 뭐 총 공식적으로는 35km라고 했는데 내 아이폰에 찍힌 건 만만치가 않았어. 내 아이폰에 찍힌 것만 보면 50km가 넘었어.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행사장 이제 시작하기 이제 출발 스타트 라인 가기 전에 또 움직이는 시간도 있을 거고, 오늘 갔다 와서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는 거 포함시키면은 대충 1박 2일 동안에 실제로 몸을 움직인 거는 이제 50km 정도. 그 정도. 근데 공식적으로 코스는 35km라고. 그때 산을 엄청나게 많이, 첫날 산을 4개 넘었나? 그 정도 했으니까는 꽤나 힘든 행사긴 했지. 근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재밌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려. 원래 항상 그렇잖아. 할 때는 엄청 고통스러워도 성취하고 나면은 뽕 하나 되게 했다. 기억이 미화돼서 그치. 좋은 것만 기억만 남고. 남는. 근데 항상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요. 나도 항상 산 타러 가면은 올라갈 때 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맞아.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을 일부러 시간 내서 맞아, 하고 맞아. 있지? 돈 들여가며 시간 들여가며 하는데, 내려올 때나 혹은 내려와가지고 뭐 같이 밥을 먹으러 간다든지 그렇게 이제 휴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번도 역시 좋았어, 다음에 맞아. 또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럼 주로 이제 백패킹을 나가려고 할 때 산 위주인지 아니면은 뭐 요즘 뭐 둘레길, 올레길 맞아, 유행하니까 맞아. 그런 걷기 좋은 길 위주인지, 뭐 평소에 선호하는 게 있다면? 안 가려. 어, 안 가려. 그냥 좋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가는 편이고. 그리고 근데 솔직히 나는 둘레길, 나는 천천히 걷고 그 풍경이나 자연 환경을 이제 듬뿍 느끼고 그냥 이런 거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자연에 가는 거고 그런 거라서 굳이 막 힘들게 막 산을 막 이렇게 정복하러 간다 이런 느낌도 없거든. 그래서 그냥 천천히 둘레길도 좋고 산도 좋고, 최근에는 그 태안반도 그쪽도 갔다 왔는데 거기 너무 좋더라고. 올해 언덕 있고 함께. 진짜 너무 멋있다. 거기도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다 좋은 것 같아. 어딜 가든.
그러면은 이때까지 갔다 온 곳 중에 뭐 좋았던 건 행사는 뭐 OTT 라이터 괜찮았댔고 방금 뭐 갔다 온 곳 기억에 남는 장소로는 뭐 태안반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은 뭐 단기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든지 뭐 원하는 곳, 원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 일단은 국내에서는 거기 가보고 싶어. 거기 어디지? 아, 바랫길. 남해 바랫길. 남해 바랫길. 거기 너무 가보고 싶어. 거기도 꽤 거리가 길어서 한 번에 다 걷기는 사실 좀 무리고 이제 중간에 잘라서 가야 되는 곳인데. 그래도 좋고 거기 한번 가보고 싶고 뭐 해외는 좋은 트레킹 코스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 그거는 솔직히 셀 수가 없고 일단은 국내로 꼽자면은 남해 바랫길. 남해 바랫길. 특히나 이제 거리가 부산에서는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접근도 좋고 그리고 이제 코스를 끊어가야 돼서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도 부담 안 되는 거리 정도. 사람들이 뭘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소박하게 남해 바랫길 지금 가보고 싶어.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올레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걷는 길에 대한 열풍이 정말 많이 불어서 각 지자체마다 온갖 길이랑 길은 다 만든 것 같거든. 맞아. 무슨 길 맞아, 해서. 많아. 근데 사실 나도 이제 그렇게 느끼지만은 그런 길을 만들 때 되게 행정적인 부분만 고려해서 정말 그냥 이어 붙이기만 한 듯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관리를 잘 안 하는데도 많지. 그리고 이제 좀 더 하자면 이제 행정적으로 너무 짜 맞춘 듯이 만들어야 되니까 만든 길보다는 정말 물론 힘들겠지. 공무원 분들도 그분도 힘들겠지만은 좀 직접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좀 걸어보고 자기도 느껴봤으면 좋겠어. 이 길이 이 길인가?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에 계단 좀 덜 만들었으면 좋겠거든. 나 산에 계단 너무 싫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싫어. 물론 이제 편해라고 만든 길이긴 그치. 한데 너무 인위적으로 철제 계단을 계속 만들어 산에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는 조금 지자체에서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 같은 느낌. 물론 편하긴 편한데 그게 또 반대로 안 좋은 점도 많아서. 나는 그 계단 하면은 이 시국에 진짜 할 말은 아닌데 제발 그 일본에 야코시마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내가 꽤 오래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 숲에 가면은 계단이 있어. 거기도 계단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 자연하고 하나인 것처럼 계단을 만들어. 그러니까 모든 게 그게 소재가 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소재가 나무는 아닌데 진짜 나무 같아. 그래서 그냥 동화 속을 걷고 있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계단도 너무 이게 폭도 진짜 적절해가지고 힘들지 않아. 폭. 그래, 내 폭하면 또 생각나는 게 진짜 이거 나무 계단이든 아니면 인공적인 계단들 이게 보도블럭 같은 거 만들어 깔아놓을 때 이 도대체 누구 보폭 기준으로 만든 건지. 나는 그게 계속 이게 2칸 넘기에 너무 멀고 1칸 넘기 너무 쟁쟁걸음이고. 진짜 이거 무슨 기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유아 기준인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법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좀 그 계단의 높이도 굉장히 맞아. 오락가락하는 거 되게 많고 되게 높을 되게 높고 너무 낮으면 낮고 맞아. 그런 거 물론 이제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좀 그런 거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난. 거기 계단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러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 자, 이제 대충 뭐 아까 장비도 다 살펴봤고 장비 어떤 거 쓰는지 이야기도 좀 나눴고 그리고 백패킹 어떻게 시작했는지 뭐 이런 얘기도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백패킹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른 생각이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본인이 이제 느꼈을 때 항상 리마인드하는 그런 뭐 단어라든지 혹은 문장, 슬로건 같은 게 있는지. 슬로건이라기보다는 그냥 항상 생각하는 건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자. 이제 짐을 챙길 때 항상 욕심을 버리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LNT라고 하지. 흔적을 남기지 말자. 근데 이거는 내가 스카우트 할 때부터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거거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스카우트다라고 이걸 우리 항상 슬로건을 외웠었어. 다짐처럼.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자연을 다 같이 우리가 공유하는 거잖아. 다 같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는 나 다음 사람도 이 좋은 풍경을 그냥 봤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자연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LNT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 양치할 때 가끔씩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근데 그러지 말고 일회용 이런 거 들고 하시잖아. 여기 안에다가 그냥 뱉으셔도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거 챙기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항상 첫 번째는 욕심 버리자, 두 번째는 L&T 흔적을 남기지 말자. 그럼 이제 대충 뭐 질문 다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배고프니까 빨리 이제 밥 먹읍시다. 아, 밥 먹을 거야. 이상 트래블컷의 레알 블라스 예진이었습니다. 밥 먹자. Oh, I've been searching as far as I